시장 업무능력을 높여주는 청소년 시사문능력입니다. 산업의 심장으로 불렸던 한국 제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현장의 지탱할 인력은 줄고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만을 앞세운 추격자가 아닙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조선, 로봇 등 한국의 주력 산업 곳곳에서 기술 적발을 좁히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도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혁신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AI 플랫폼과 반도체를 앞세워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만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도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도 승부하기 어려운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AI 전환 전략인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산업 전략으로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AI를 연결하는 5년, 10년 단위의 국가 로드맵을 만들고 데이터와 솔루션 운영, 유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어선 변곡점. 전문가들은 지금을 단순히 투자하기 좋은 골든타임보다 제조업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변곡점으로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이 3등이 되고 3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며 AI는 더 잘 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결정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조와 AI를 계기로 독일과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조 현장의 강점을 제때 AI 생태계로 연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이 만든 체계에 종속된 락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조기업만 지원해서 한계 AI판 소비장 사태 막아야. 전문가들은 제조기업의 AI 도움만 지원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모델을 산업별로 특화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하며 도입 이후 시스템을 운영 유지해 공기업까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수출 규제 당시 드러난 소재 부품 장비 의존 문제를 언급하며 왕성분 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공급망의 핵심 부문이 약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AI에서도 생태계 차원의 준비가 없다면 또 다른 소부장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는 산업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데이터 팩토리 같은 새로운 공기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용 AI를 만드는 경쟁보다 이를 제조업에 맞게 특화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 운영하는 공급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한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짜리 단기 사업으로는 안 된다. 5년, 10년 로드맵 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장기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등장하는 기술이나 조언에 따라 사업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정하고 연도별 투자와 관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 사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하며 3년 뒤와 5년 뒤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맵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기술이 바뀌면 수정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 아래 지금의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한자는 만일 다와 짧은 단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시사문을 읽었습니다.